예, 반갑습니다. 김관입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차별화가 지금 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오늘까지 그저께, 그죠?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오늘이 3일째입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차별화가 심한 장세에서 아마도 지금 뭐 반도체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그 2차 전지 다시 한번 좀 불을 뿜고 있는데 기타 종목군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소외가 많이 느끼시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저는 그 오늘 내일이면 이제 일단락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화 양세가 또 부분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어질 겁니다. 하반기에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 예상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많이 올랐던 뭐 HBM이라든지 뭐 PCB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전공용, 후공용에서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다른 그 반도체 그 섹터 관심 종목을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차별화 장세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 그다음 두 번째는 반도체. 이제는 우리가 하반기까지 소재 쪽을 주목하자.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분위기를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차별화 장세가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하고 나서 물가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반면에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도 같이 커졌죠. 일부 뭐 고용 지표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 전환되고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고 그런 반대로 주가는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도 달러 약세 전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전환되면서 지금 1260원까지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데 원화가 이제 강세 전환되다 보니까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해지는 그런 그 증시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제 환율 차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달러 좀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원달러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또 한 템포 좀 눌러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이번 주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잖아요. 유럽, 미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선물 만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특별 재조정이 있죠.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이게 1998년도에 한 번 했었었고, 2011년도에 그 다음에 했었었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가 워낙에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뭐 S&P 500개 기업 중에서 10개만 오르고 나머지 490개는 다 빠졌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위 7개 기업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56% 차지하고 거의 60% 가까이 차지할 겁니다. 오늘까지만 오른다 그러면 이건 이제 44%로 조절하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차별화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거죠. 특별 재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 그다음에 2011년도, 이번이 또 이제 거의 한 12년 만에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12.8% 지금 시총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1.5%까지 낮추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각각 3%로 이제 하향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 미국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나스닥 100 지수 특별 재조정 그 구간에서 뭔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내일 그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 있죠. 이번 주 중반부터 후반, 그 다음에 다음 주 중반, 후반까지 소위 얘기하는 그 빅테크 관련 기업들 대거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매매 주체별 그 매매 현황 보시면 이제 수급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올 4월 달부터 이 방송, 제가 출연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이제 수급을 많이 체크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수급 기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어제까지 9,600억을 매수했고 기관 쪽은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기관은 맨날 그냥 뭐 단타만 치고 그죠? 단타만 기관을 일단 제외하고 개인하고 이제 외인들 또 싸움인데, 개인들은 이제 8천억 매도 반등 나오면서 코스닥은 또 이제 5,300억. 기관 쪽은 지금 1조 넘게 지금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전체 9,600억 외인들이 7월 들어서 어제까지 매수했는데 그 중에 지금 9,000억이 또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지금 어제까지 3,600억인데요. 근데 전체 5,600억 중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제가 보건대로 한 7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전체 코스닥의 거래 대금 대비해서 30% 이상이 될 겁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종목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만 이제 먹고 있는 거죠.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식을.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또 외인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일단 지금 반대로 이제 매도 나가고 그 중간에서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 좋을 텐데 기관 쪽도 지금 그 외인들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끌어올리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어제까지는 이제 기관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기관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HBM 관련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로 몰리면서 기관 수급이 다른 쪽으로 또 집어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 다른 쪽 관련 기업들도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반영됐습니다. 현재 주가에 어지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에 다른 쪽은 이제 밀었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런 현상이 저는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이제 마무리 단기적으로 될 거라 좀 생각하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 정도 지나면은 또 이것 때문에 조금 눌렀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이렇게 딱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스피 거래대금과 거래량 추이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가 발생했습니까? 예. 거래대금은 지난주부터 계속 늘어나요. 보통 이제 거래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동일하게. 예, 안 그러면 거래량이 팍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오히려 거래 대금 자체가 낮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일단 다른 개별주라든지 뭐 테마주도 같이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거래 대금보다 많을 때는 일정 테마주 아니면 개별주도 뭐 조금만 재료가 나오면 같이 움직이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이제 발생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처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고 거래 대금은 여기서 급증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예, 근데 거래량은 안 나오죠. 거래량은. 이게 바로 이제 차별화 장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지금 거래 대금이 쏠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 외인들은 상반기 때부터 유지했던 전차, 그다음에 7월 들어서는 조선까지 이렇게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기계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장기 로고상 저항선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한 템포 누를 것이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요번 주 들었으니까 좀 눌리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외인들이 예, 아주 편식을 하면서 예, 우리 저 개인 투자분들을 소외감을 느끼게끔 예,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 주식이라는 것은 심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정상화를 찾아 나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이제 거래소보다 조금 덜한데, 근데 뭐 시가총액이 이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도 한 4-5배 좀 많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요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때도 약간 소외감 느끼겠죠. 거래량보다도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때는 이제 동일하게 움직였었고, 요때는 이제 거래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종목 장세라든지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거래량 자체가 많고, 거래대금은 낮을 때는. 근데 코스닥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은 증가를 하는데, 거래량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원인이 어느 한쪽으로만, 예? 일정 뭐 섹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 자체도 지금 제가 봐서는 지난 그 4월 초중순 2차 전지가 이제 고점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증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다음 아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자체가요. 이거는 지금 한 6개월 추인, 1년 추인데 제가 3년 추이를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예, 현재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서게 되면 거의 이제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때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얼추 이제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일 정도 가게 되면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아마 코스닥도 그러한 환경을 이번 뭐 내일부터 뭐 다음 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좀 찌글찌글 요 3일 동안 못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 공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ADR 지표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자, ADR 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지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지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바닥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ADR 지표를 보여드렸을 때도 보통 이제 ADR 지표가 작년 10월달, 9월달 급락 나왔을 때 이때였죠. 지수. 그때는 이제 지수와 같이 밀었어요. 예, 근데 이때 또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죠. 예? 종목군들도 많이 분산돼 가지고. 그다음에 작년 올 1월 초에도 한번 그랬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한번 그랬었죠. 5월 달부터 ADR 지표가 지난주 전전주까지 여기 저점까지 오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반등이 나왔어. 근데 요 세 번째까지는 ADR 지표가 지수 반등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기준치가 100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눌림을 주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예? 보통 한 ADR 지표 기준 했을 때 100 이상 아니면 120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지. 이게 4월 달 밀리고 나서 5월 초까지는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틀리죠. 이거 봐라. ADR 지표가 작년 9월 달, 10월 달, 1월 달, 12월 말, 그다음에 3월 달하고 또 4월 달. 이때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수가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지수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닥. 예. 근데 ADR 지표는 이만큼밖에 안 올랐어. 안 올랐어.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 그죠? 이것도 뭡니까? 물론 ADR 지표가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는 어지간하면 종목군들은 다 거의 다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현재 구간에서 크게 뭐 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설령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지수가 다시 한번 뺀다 하더라도 ADR 지표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에 지금 80이 좀 안 되거든요. 예. 현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종목은 이렇게 안 빠져요. 근데 지수는 반등이 나왔는데 ADR 지표 안 움직여.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특정 종목에만 지금 거래가 쏠리면서 거래 대금 쏠리면서 몰리기 때문에 다른 쪽은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이번에 뭐 오늘 2차 전지 뭐 반도체 쪽으로 이제 쏠리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주식 지금 오늘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는 얘기지. 지금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주부터 CPI 발표하고 나서 뭔가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은 일단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특별한 호재 나온 게 없어요. 특별하게. 예. 호재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포모 자금이 막 들어온다니. 포모 자금. 예? 이제서 이제 막 포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DR 지표 자체도 이러한 국면에 있고 이걸 보더라도 이게 큰 의미죠. 어찌 보면. 아하, ADR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ADR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 그럼 요건 지금 시장이 특정 종목에 자금이 쏠려가지고 올리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내 종목도 실적 괜찮고 아니면 뭐 2분기 실적까지 다 반영했기 때문에 올라올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자, 다음. 이 그림 보시면요. 이건 어제까지입니다. 지금 오늘도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특이사항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승장 속의 투매장이다, 지금. 예? 지수는 상승이 나와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거래소는 이제 뭐 하락이 나옵니다만은 외인들이 막 선물을 연끌 매수, 연끌 매도 제가 계속 2달 동안 그랬죠. 예. 지지난주까지 지수 이제 막 뺄 때 있지 않습니까? 2,520까지 뺄 때 그때 한 5만 계약 넘게 때렸어요, 외인들이. 5만 계약 넘게. 이게 역대급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시 또 4만 계약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엄청 막 흔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선물은 이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조금 지수가 한 번 더 누른다든지 좀 박스권 행보를 좀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어제까지 올랐잖아요. 코스피도 그랬고, 뭐 코스닥도 그랬고. 근데 오늘 뭐 크게 빠지도 않아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15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는 거예요. 종목 딱 보시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4일부터였어요. 14일부터 제가 보니까 예.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이건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하락 종목 수가 2배 많았어요. 14일 날. 그죠? 금요일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데 예? 지수는 안 빠졌어요. 오전에는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2배 이상.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13일, 이제 14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날도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에 오전에요. 9시 10분. 저는 실시간으로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다 체크해가지고 이제 다 보고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저 VIP 정회원님들한테. 아침에 9시 10분까지 하락 종목 수가 1180개였어. 지수는 안 빠지는데 1180개였어요. 예, 그러면서 오후장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감소하면서 그나마 이제 900개.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거의 한 1200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장에 하락 종목 수 줄면서 한 700개.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오전에 아니면 장 마감하더라도 월등히 많더라. 월등히. 이게 지금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더 심하죠. 예? 오늘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오늘은 지금 자, 이겁니다. 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여기 보시면 오늘은 뭐 아침부터 오늘은 또 반대야. 동시호가 출발할 때는 하락 종목 수가 한 700개 상승과 하락이 동일했어요. 동일했는데 9시 10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막 에코프로비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막 늘어나 버립니다. 지금 1200개 넘었어요. 지금 현재 2시 30분이죠. 하락이 1200개, 상승이 320개예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지금 상승보다 3배가 많다는 얘기야. 3배가. 예, 그래서 제가 앞서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상승 속의 투매장이다. 상승 속의 투매장이다. 무슨 얘기냐? 자, 이때 보시면 보통 이제 이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 보통 우리가 중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그죠? 이때도 한번 그랬었고. 이때는 또 다 살짝 깼다가 여기서 한번 또, 예, 한 1000개 가까이 종목이 하락.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사실은 1000개 이상 종목이 하락이 나오거든요. 진짜 아주 특이한 그런 장세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랬죠. 7월 요 초에도 여기서 한번 3일 동안 이렇게 밀 때, 요때 하락 종목 수가 3일 동안 1000개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올라가는데,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보다 3배가 많더라. 그럼 이게 이제 어저께, 그저께, 그다음 오늘까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예,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 요때 이제 하락이 했을 때 3번 투매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저점하고 돌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었고. 지금 상승 이제 세 번째, 상승장에서 세 번째 오늘 지금 투매가 나오는 건데, 오늘 제가 봐서는 아마 종가상으로 1200개 넘게 일단 하락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내일부터는 뭔가 이제 시장에 좀 변화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수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엄연하게 따지면 상승 속의 하락 투매장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예, 그 내동매매 또 하지 마시고 막 따라가시고 이것도 막 던지고 막 저거 들어가고 하시다기보다도 예, 며칠 만에 여러분들 막 수익 계좌가 그렇게 바뀌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예, 외인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인들, 기관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그 포모 장세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공개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예, 2차 전지하고 뭐 반도체 지금 없으신 분들은 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서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장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런 장세, 차별화 장세가 뭐 지금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이제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예,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이런 장에서 예, 그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 메이저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지금. 예? 6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 현재까지도 예. 이 변동성이 엄청 심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거래소가 됐던 뭐 코스닥 종목이 됐든 간에
그 메이저 뭐 기관하고 외인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거래소는 그 외인들이 지금 주도하니까 기관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좀 매수했다가 또 바로 그냥 때려버리고 막 코스닥도 매수했다가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거래소는 외국인들 기준점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변동성 있어도 수급의 끈을 안 놔. 아니면 매수를 좀 안 해 그냥. 매수 많이 해놨으니까. 예. 근데 지금 매수도 안 하니까 또 매도를 안 해도 조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수급의 변화가 없는 애들. 예. 뭐 삼성전자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전 같은 경우 이제 변화가 없고, 근데 삼전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예.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달에 그 이제 고점 한번 하이닉스하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 달 넘게 박스잖아요. 005930. 그죠? 지금 언제예요? 5월 말일날 고점 찍고 지금 6월 말. 한 달 보름이네. 한 달 보름 동안 박스잖아. 그럼 한 달 보름 동안 박스인데 여기서 뭐 다들 그것도 이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아래에서 보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예상했던 그 가격까지 안 왔는데 기다리면 좀 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수급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예, 요거는 제가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이제 외인들이, 그 외국인들의 그 지분이 지금 그 47%입니다. 예? 사상 최대치가 많아요. 이들 기업들은. 지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딱 이거 보시면 지금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죠. 예, 50% 가까이. 엄청나게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해가지고 외인들이 쭉 올렸다가, 예, 여기서 이제 외인들이 딱 쭉 올렸다가 여기서 때린 게 없어요. 주가 조정 나올 때. 그러니까 메이저가 여기서 쭉 올렸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때리지 않고, 3개월, 4개월 올렸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사자. 예.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제 신고가 나오면 돌파시키면서 150만 주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수급 잠깐 보시면. 변동성이 있어도 외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 예?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잖아. 매수를 크게 안 해도 그냥 안 하니까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데 큰 조정은 안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지난주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번 또 쭉 들어와 버리면 여기 이날 140만 주 들어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고점 돌파시켜 놓고 오늘 장중에 지금 뭐 한 20만 주 지금 잡혀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은 또 간망이죠. 매도도 안 해. 예, 한 4만 주, 5만 주. 약간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 한번 또 돌파시켜 놓고 나서 한 테이프 누르니까 하루에 3만 1,000원 준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한, 그죠? 1, 20%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 3만 1,000원 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또 돌파시켜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자리예요. 이럴 때는 그럼 외인들이 얘네들 한번 올려놓고 나서 지금 쉬고 있으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중심 잡아가지고 뭐 이번 주는 한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2, 3%씩 일주일 매수하면은 뭐 20%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의 또 이제 지분이 지금 역대급인데 보통 이제 외인들이 이게 지분이 또 많으면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 바닥에서 올라갈 땐 좋은데요. 이미 이 친구들이 지분이 많이 있으면 나중에 또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미 많이 매수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는 이게 또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야. 이미 많이 매수해놨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또 주가의 위치에 따라 틀리죠. 이때는 외인들의 지분이 43%였어요. 근데 주가가 이때는 8만 원이었거든. 예? 여기서 몇천 원짜리가 8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17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3만 원까지 빼고 나와서 17만 원. 이때도 40 몇 프로였죠. 이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외인의 지분들이 많아도. 그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 오른 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외인도 수익 난 게 없으니까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군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상저하고 실적. 지금 2분기에서 지금 3분기 넘어왔잖아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2분기 실적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뭐 계속 이제 발표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예?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2분기 실적은 다 반영되고 지금 현재부터는 적어도 이제 그 메이저들은 올 하반기 실적, 내년 실적을 보고
메이저들은 지금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4월 달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리 움직인다. 예? 다른 종목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 근데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것도 얼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없을까? 네, 그런 종목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더불어서 내년 실적도 좋아져. 근데 이제 이 기업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미 먼저 반영돼가지고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올라왔으면 재미가 없어. 그거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에 현재 반영이 안 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런 기업들은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예, 자,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 보시면, 예, 이 기업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 예, 지금 뭐 조금 올랐어, 조금, 그죠? 예, 조금 여기서 이제 오르다가 상공률 얻어맞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LG 이노텍의 이제 기업 예상 실적을 보시면요, 뭐 별도로 보도해도 그렇고 연결 기준 PBR이 상당히 낮죠. 예, 시가총액이 이제 얼마냐면 6조 9천억입니다. 7조 원이 조금 안 돼요. 이번에 조정 나와가지고 이 기업의 이제 분기별 실적을 딱 보게 되면 분기별입니다. 예, 자 1분기에 영업이익이 1,400억. 작년에 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예, 2분기에는 지금 예상이 지금 뭐 89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1,400억. 그리고 3분기부터 예상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제 4천억 정도. 그다음에 4분기에는 또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가 지금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2분기가.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먼저 반영하고 지금 6월 달에 조금 올라온 거 있었는데 지금 다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그다지 많이 안 올랐죠. 예.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일단 예상 실적 보더라도 작년에는 전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올해는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좀 줄죠. 한 2천억 정도. 예, 조금 안 되게.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대는 뭐 2분기 실적은 이제 반영됐다 보고, 거기다 요즘에 보면은 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움직였었고, 전장 사업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예,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신고가 나왔었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그래, 얘는 2분기가 최악이었어. 3분기는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4분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내년까지 가게 되면 또 올해 전체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재 예상은 40~50% 증가할 수 있어. 근데 주가는 지금 보면 이제 바닥권에 조금 올렸다가 다시 눌림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선정하셔가지고, 그죠? 예, 분할로 좀, 예,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좀 찌글찌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수급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이제 그 지난주까지 매도를 했는데 그 물이 아니죠.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3분기, 4분기 실적 좋아지는데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외인들은 좀 매수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제 이런 기업들.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기업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업황 호전.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업황이 호전되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황도 호전되고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인데 주가는 찌글찌글해. 왜? 그 유동성, 일시적으로 자금 쏠림 현상 때문에. 예, 그런 기업도 많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당연한 거고,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죠? 현대기아차가 제가 뭐 같이 이제 전차, 현대차 같은 경우 뭐 4월달, 5월달도 계속 언급 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이익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그죠? 그러면 그 현대모비스는 이거 안 봐도 뻔하죠.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장마철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는 바닥권에 계속 횡보하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1년을 넘게, 1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횡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패턴으로 얘기했을 때는 대바닥형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패턴은 그렇다 치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실적은 현대기아차 보게 되면 뭐 믿어 의심하면 안 되겠죠? 예. 보시면은 PBR도 0.6배. 시장이 좀 심하죠. 예. 자금 쏠림 현상이. 이 기업은 이제 뭐 분기로 본다기보다도 올해 뭐 예상 영업이익 한 2조 5천억.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이거? 23조. 예?
내년에 3조 원이에요. 드디어 내년 가게 되면 예, 영업 이익이 이제 3조 원대를 돌파합니다. 매출액은 2018년도 5년 전보다 2배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뭐 50% 넘게 증가.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여기서 이제 횡보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외인들 보유 계속 늘어나. 여기서 이제 저점 줬다가 올 연초부터 계속 이게 늘어나죠. 외국인들 비중도. 예.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 게 없잖아요. 이제 오른 게.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지금 터닝 나오라요. 중기 라운드가 쌍바닥 주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다? 이제 불조절만 하면 돼요. 불조절만. 계속 좀 행보를 하니까 타이밍 조절, 비중 조절만 하면 되거든. 우선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저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아하, 그래. 그러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여건과 예, 기업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현대 모비스도 그랬습니다만은 장기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을 주는 종목군들. 예? 그게 이제 아까 삼성 NG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현대 오토해보 지금 보시면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서 보세요. 일봉으로 보시면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딱 찍었어요. 1월 8일 날.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박스권 행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예, 지난 전전주까지. 1월이니까 지금이 3년 반이네. 3년 반. 아니 주가를 3년 반 동안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시켜봐. 3년 반 동안. 네? 3년 반 동안 여기서 박스권 더 빠지지 않아. 빠지면 또 올라오고 올라가면 또 얻어게 맞고. 이런 식으로 3년 반 동안 박스권 행보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2주 전에 이때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천드렸었죠. 거기서 돌파를 시켜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더라도 예, 여기서 지금 월봉 오시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이네요. 차트가. 완전히 일단 돌파시켰지 않습니까? 뭐 거래 터진 것도 없죠. 예, 그러니 현대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 우리 하반기 가게 되면 자율주행 또 관련 종목군들 이것도 대세니까요. 현대오토바이가 일단 대장이지 않습니까? 아까 뭐 삼성전기, 뭐 LG 이노텍도 이제 그쪽이고 그다음에 뭐 개별주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모트렉스 이런 그 싼 가격대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또 스토리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눌림을 주는데 찌글찌글하면서 요거 21선까지 일단 주면 좋은데 줄 듯 말듯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속 시원하게 21선까지 한 14만 원, 13만 5천까지 눌러주면 땡큐인데 줄 듯 말듯 막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2주 행보시킬 수도 있으니까 아까 그 삼성 엔지니어처럼 좀 분할로 여러분들께서 그 하단 지지라인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삼성 엔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자, 차트를 보시면요. 얘도 이제 박스권을 이 주봉 보시면요. 주봉 보시면은 차트가 요것도 이제 이태리 장인 패턴이에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여기서 2021년도 5월 달에 고점 만들고 이렇게 쭉 3년이네. 3년. 예. 3년이면 그 서당계도 풍어를 묻는다고. 보통 이제 그 멀쩡한 기업이 주가가 이제 3년 동안 행보를 했으면 어지간하면 이제 위쪽으로 이제 상방향으로 움직이죠. 이 차트 보세요. 여기서 3년 동안 이렇게 박스 만들고 나서 예. 여기서 한번 푹 누르고 개미핥기죠. 머리 만들고 이제 추세를 다 안 깨죠. 이제 1년 동안은. 1년 넘게. 그러면서 여기서 봉우리가 몇 개 나왔어요. 자, 1, 2, 3, 4, 5개 나왔어. 이 5개 봉우리를 만들고 돌파를 시키고 나서 예, 지난 그 3월까지 눌림을 주는데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턴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패턴도 괜찮죠. 주가 장기로 보면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예, 하방 쪽 룸보다는 상방 쪽 룸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그러면 수급까지 받쳐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업종 대표주이면서 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뭘 하시면 된다 이제 불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불조절. 아무리 좋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그 음식 만들어봐야 불조절 잘못해가지고 약간 덜 익혀야 되는데 확 삶아버리고 그냥 막 예? 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채소도 마찬가지. 그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신선한 재료, 값비싼 재료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조건은 다 완성된 가운데서 아 그래 이제는 내가 타이밍하고 비중 조절이다. 뭐 불 조절만 잘하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 다음. 그다음 업황 침체 국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가장 큰 호재예요. 주식에서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업황이 죽어라고 이제 막 침체된 상태에서 거기서 살아난 기업. 근데 업황이 그렇게 막 침체된 데 불구하고 실적을 보니까 이거 실적이 상당히 좋네. 예? 근데 이제 전체 업황이 밀리면서 같이 막 밀지 않습니까? 주식 특징이. 그죠? 뭐 개별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반도체 장비다 뭐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 기업은 왜냐면 반도체는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삼전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소 뭐 1년에 몇 조 원씩 시설 설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설비 투자 업황이 안 좋아도 설비 투자를 할 때 납품하는 기업들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죠. 그죠?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면 같이 밀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다른 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제약바이오 업황이 가장 안 좋다기보다도 예? 안 좋다기보다도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정부에서 뭐 백신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제약바이오 의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백신도 무료 뭐 투여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다른 쪽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다른 또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거고. 근데 이런 다른 그 섬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업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 고리를 예,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JW 중해제약이라고 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이 기업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서 저점에서 예, 지금 뭐 사실은 이런 애들이 더 강합니다. 반도체보다 더 강하고 예? 예.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보다 강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야.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 기업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시가총이 얼마냐면 지금 8천억이 올라와가지고 예. 제가 이때도 지난주 공개 방송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었는데 그때는 6천억이었어요. 올라가지고 2천억이 더 올랐습니다. 근데 예상 실적을 보시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이에요. 매출액 7,50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630억이죠. 내년에는 지금 이제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이 제 개인적으로 한 1,000억 넘을 것 같아요. 1,000억. 네. 근데 1,000억인데 지금 시가총이 얼마입니까? 네, 8천억이죠.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네, 저도 못 들어가요. 왜? 비싸니까. 더 가든지 말든지. 그죠?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총이 5조 원이에요. 5조 원. 네? 내일 한 번 더 올라오면 5조 원 돌파합니다. 근데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IT가 그 평균 퍼가 27배 정도 되죠. 예, IT 섹터. 근데 10년 평균 퍼가 21배. 5년 평균 퍼가 아마 19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7배야.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다. 그게 이제 지난달부터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10년 평균 퍼가 21배인데 지금 27배, 8배 되니까. PER 기준했을 때. PBR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나스닥의 제약바이오 평균 퍼가 50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는 IT보다도 예, 제약바이오의 그 PR 자체를 높게 해주죠. 프리미엄을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뭐 JW 중해 제약 같은 이거 지금 사실 얘기 아닙니다.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예. 그럼 얘는요 실적만 가지고도 막말로 예. 내년 뭐 영업이 1,000억이다 그러면 PER 보통 우리가 10배, 11배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가 보통 뭐 11배, 예? 낮으면 10배, 뭐 12배. 10배, 11배 잡아주면 얘도 그냥 실적 대비 영업이 곱하기 PER 10배 하면은 한 1조 원이 돼야 돼. 실적만 가지고도 제가 봐도 시가총액이. 그죠? 시가총액이. 다른 건 다 빼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뭐죠? 탈모 치료제가 있고, 아토피가 있고, 예? 뭐 고형암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뭐 개발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빼자식. 일단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실적만 놓고 보자는 얘기. 실적만 놓고. 이게 뭐야 이거?
한미 반도체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1,300원, 지금 5조 원인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IT보다도 PR을, 프리미엄을 높게 지금 평가해 주는데, 원래 업종 자체가. 얘는 뭐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시총이 지금 올라와서도 지금 8천억도 안 되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신약도 파이프라인 재료가 있으니까 뭐 하나 또 터져주면 그때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얘네들 지금 월봉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눌러놓고 나서 아주 그냥 초주공을 만들죠. 예? 지글지글 이렇게 눌렀다가 헷가닥 하고 돌리는 거 보세요. 예. 이게 이제 한미도 마찬가지고 뭐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예. 이런 분위기, 이제 이런 종목들. 예?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약간 침체 국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단기든 중장기든 계속 흘러내렸던 예? 예, 그런 기업들. 사실 이거보다 큰 호재는 없거든요, 주식에서. 근데 워낙에 지금 현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또 미국도 따라가니까 예, 한쪽으로 수급이 블랙홀 현상을 만들면 쏠리다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예, 매매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께 그 4월달 저점에서 계속 얘기했었고,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코로나 때는 그때는 유동성 자금이 워낙에 많이 넘쳐났으니까 그때 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가파르게 움직이죠, 사실은. 제 예상보다 좀 빠르다기보다도 좀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 물론 이제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4월 달에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예, 여기서 이제 오르고 나서 이제 6월 말 정도, 6월 둘째 주 정도 여기서 이제 고점 정도 옵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죠? 그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역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에 이제 또 물난리 나가지고 그 늦장 대응보다는 가잉 대응이 원래 낫습니다. 예? 늦장 대응보다 가잉 대응이. 주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조금 덜 먹더라도 한번 챙길 자리는 챙겨줘야 되고 미리 남들보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78.6이에요. 이게 마지막 저항선이 저항선.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예상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까지? 61.8까지. 그럼 보통 이렇게 61.8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뭐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 한 2, 3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4일 만에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조정 나고 4일 만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요건 이제 기관들의 작품이죠. 예? 이렇게 지금 장악을 했어. 요거 뭐 내일이라도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와 버려요. 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이 자리에서는. 예? 기존에 이제 뭐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DDR5 뭐 PCB 쪽.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KRX 반도체 15개 종목 가지고 지수로 일단 지금 15개 종목을 편입해서 환산한 지수거든요. 이거 달러 이제 환산 차트예요. 달러 환산. 이거 외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어저께 딱 여기가 장기 추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코스닥 반도체 기업 대표 기업, 예, 그다음에 거래소 대표 기업 같이 들어갑니다. 이 트렌드에 이렇게 맞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한번 고점 주고, 예, 올 제가 4월달, 그 5월달에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추천한 거죠, 반도체를. 요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예, 제가 여기서는 이제 한번 꺾어줄 자리다. 저는 데이터의 왜? 이 목표가는 자기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 그 시청자님께 저는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 가지고 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이 생기거든. 더 가든지 더 빼든지. 그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요때는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라운드형 쌍바닥 주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요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고, 요때 이제 고점 한번 나왔다. 여기 한 달 동안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한번 눌러줄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요게 원래 예의거든요. 사실은. 아니 21선을 까마귀 장대 음봉으로 3일 연속 급락시켜 놓고 이렇게 올려버린다? 요거는 소위 얘기하면 돈으로 끌어올려버린 거죠. 이럴 때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예? 예. 왜 또 거기다 갭이 그냥 또 3개가 나왔어, 3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다리는 게 좋고요. 예. 반도체가 이제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따라가지 말자. 좀 기다려 보자.
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를 했죠. 요건 나중에 내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자, 반도체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제가 오늘은 차트까지 종목별로 같이 안 보여드리고 예, 요거만 제가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물가지표와 기준금리가 아니고 예? 예, 반도체 소재 관련주. 예. 예, 요걸 이제 관심을 갖는 요 하방. 왜냐하면 경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하반기 가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 기조로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지금 상반기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먼저 반영된 HBM, DDR5, 그다음에 이제 뭐 PCB 이쪽이 이제 주로 이루고 어제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 좀 움직였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 업황 자체가 많이 살아나니까 이제 소재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납품이 증가를 하겠죠. 관련 기업들. 뭐 이거 내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장이 일단 제가 봐서 솔브레인이고, 예,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한데 저는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쌉니다. 주가가 지금 시총이 3,800억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570억, 예상이 내년에는 거의 8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싸죠. 원익, KNC, 동진, 세미캠은 약간 이거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 중간선상. 예, 시총 대비 영업이익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그다음 오션 브릿지, 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 차트를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요. 요거하고 제가 추가적인 종목을 제가 분석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소재 관련 종목군들의 기술적 분석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세심하게 지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 못했던 이런 내용을 예, 지금 올라가서 장 끝나고 나면 3시 40분부터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시 40분에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 매매 꼭 구독 신청하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